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만들고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리뷰를 안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차 뜯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차를 리뷰한다는 거는 뭐 차의 뭐 메카닉적인 뭐 공학적인 그런 지식도 상당히 높아야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리뷰 안 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리뷰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차를 뭐 잠깐 좀 몰아보시고 승차감이 어떻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의 감각이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는 제가 구매를 하고 5년 동안 탄 차라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한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차를 리뷰를 합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2020년식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입니다. 한마디로 깡통이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장단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차를 뭐 중고로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제 기준입니다. 유류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1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지금 상업용 전기죠. 상업용 전기가 들어가 있고 제가 차단기에서 바로 배선을 따가지고 집밥만 거의 한 98% 이상 집밥만 먹인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넣는다는 개념도 없고요. 물론 슈퍼차저 등록을 해서 외부에서 간혹 충전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충전했기 때문에 저는 유류비에 대한 건 상당히 장점으로 봤어요. 일반 상업전기 저희 집 들어오는 게 킬로와트당 50원 정도 하니까 한 달 내내 써봐야 뭐 1, 2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소모품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뭐 내연기관 차를 타면 엔진오일을 뭐 언제 갈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뭐 갈아줘야 되고 각종 기본적인 소모가 되는 소모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5년 동안 타면서 워셔액 넣었고요. 그 12V 배터리, 납산 배터리가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거 교환했고, 그리고 타이어, 뒷타이어 한번 교환을 했고요. 실내로 들어온 에어컨 필터 교환했고, 그 다음에는 뭐 따로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름차 타는 것보다는 확실히 신경 쓸 게 거의 없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리나 이런 진동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운전을 하다가 뭐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운전을 하다가 약간 엔진이 원래 진동하는 것보다 조금 툭 튄다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좀 캐치하는 스타일이라서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면 항상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신경을 계속 쓰면서 RPM 올라갈 때 엔진이 어느 정도 떠는지 막 그런 것도 느끼면서 가요. 하지만 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하나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제로였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엔진 소음이 너무 없고 진동이 없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진동 소음 부분에서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좋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네 번째 장점은 얘는 초반의 가속력이 얘는 뭐 테슬라 모델 3 중에 가장 느린 모델이긴 하지만 얘도 초반 가속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조차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밟으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뿅 하고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내연기관차 조금 반응이 좀 느린 차들은 밟아도 약간 좀 느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가 내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한 장점인데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얘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요. 회색 제동을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세팅을 좀 세게 해놓고 원페달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악셀을 밟았다가 악셀을 다 떼는 게 아니라 다 떼면은 우리가 회생 제동을 해갖고 그 전기차 특유의 그 불쾌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악셀을 뗐다가 악셀을 밟았다가 확 떼지 말고 그냥 악셀만 가지고 악셀이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한 50, 20, 50, 10, 50, 30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요. 아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런 식으로 거의 운전을 하니까 뭐 뒤로 갑자기 확 당긴다든가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이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연기관 할 때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게 엄청 귀찮아집니다. 예, 그런 장점 확실히 있어요. 이거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 얘를 가지고 캠핑을 한 번씩 나갔는데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물론 제 경험상 그런 공조장치를 하루 정도 사용하면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외부의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행거리가 한 50km에서 60km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차 안에서 차박을 할 때 내연기관은 엔진을 돌려야 되지만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에어컨 히터가 나온다. 예,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차박하실 분들은 뭐 전기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은 뭐 알리 이런데 테슬라 관련 액세서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 보면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를 원하는 만큼 구매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한다면 충분히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액세서리가 많은 건 괜찮은 거니까요. 자기의 니즈에 맞는 걸 구매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장점은 오토파일럿이에요. 이 오토파일럿이 생각보다 편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거 저는 올리자마자 바로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어디 장거리를 가는 것보다 얘를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도착했을 때 사람 몸에 느끼는 그 피로감이 확실히 낮아요. 하지만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뭐 팬텀 브레이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80km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20km, 뭐 40km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초반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테슬라 시스템이 계속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차가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장점은 뭐 전기차의 장점이죠. 뭐 통행료라든지 주차비 같은 게 좀 할인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타면서 이 차로 느끼는 장점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점들 중에 사람에 따라서 이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보시는 사람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요. 자, 이제 단점 들어갑니다. 단점은 많아요. 장점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것처럼 단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조립 품질이에요. 허접해. 이게 자세히 보면 뭐 대충 보면 이뻐. 대충 보면 이쁜데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제 현대기아차라고 치면 이거는 빠꾸 맞을 조립 상태인데 뭐 수입차기도 하고 뭐 빠꾸 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뭔가 이 단차가 너무 커. 그죠? 간격이 너무 크고 문짝 같은 것도 여기 일자로 가야 되는데 안 맞죠? 이런 부분도 단차가 좀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멀리서 보면 괜찮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뭔가 자동차의 그 설계를 할 때 뭐 공차를 얼마 둔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승차감입니다. 얘는 2020년식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새로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얘 기준으로 제가 탔던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안 좋아요. 너무 세팅 자체가 승용차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나는 승용차로 타겠어 라고 하시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행거리가 뭐 좁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현대기아차 세팅이 좀 말랑말랑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 현대기아차 세팅에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고속도로 갈 때
고속도로 노면이 그렇게, 고속도로인데도 노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한 번씩 말타기를 합니다. 이게 뭐 서스펜션이 노면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해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꿀렁꿀렁 계속 뒤에가 꿀렁꿀렁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낍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돼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노면이 너무 안 좋은데 이 고속도로 문제가 아닌가 했던 적도 있지만, 제가 그 똑같은 길을 다른 차를 타고 운행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차의 서스펜션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서스펜션 어떤 제품으로 교환하면 승차감이 좋아진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인즉슨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환하면 좋아진다는 건 기존에는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장점, 아까도 말씀드린 장점과 또 연관되는 건데, 차체가 조금 낮아서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요 급의 승용차들보다 차체가 낮아요.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낮아졌는지 일부 세팅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차체가 낮아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있다가 차단기 탁 올라가고 내려오면 이제 바로 지상으로 딱 되는, 요렇게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요 부분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걸립니다. 걸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바퀴를 약간 틀어서 약간 대각선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조심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차단기 올라갔네, 계산 다 됐네 하고 그냥 쑥 나가면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끓이지 말라고 방지 매트도 싹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충전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게에서 가게밥을 세팅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 가게에 있는 차단기에서 선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조금 장거리를 갈 때 내 몸에 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차의 키로수에 내 몸과 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장거리 출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단점이 아니에요. 뭐 출퇴근으로 타시고 메인카가 기름차 하나 있으시고 세컨으로 뭐 테슬라 또 다른 전기차 타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만은, 아무래도 기름차가 움직이면 기름값이 들잖아요. 얘는 통행료도 할인되고 하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얘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코카페 행사 킨텍스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일산 킨텍스 간다 이러면 중간에 어디 상주나 어디서 충전을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에 거기 간다 못 가요. 일단은 이 차는 못 갑니다. 하지만 롱레인지나 다른 차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차들도 제가 볼 때는 도진개진이고요. 간다고 해봐야 거기서 또 충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제 혼자 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제 혼자 탈 때는 그냥 가다가 충전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핸드폰 좀 하고 놀다가 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 간혹 다른 대표님하고 같이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중간에 충전하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둘이서 한 30-40분 이렇게 있어야 돼.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 샤인페스타라고 행사할 때 덴트초이님하고 같이 자주 움직였어요. 움직일 때 아무래도 전기차는 기름값이 많이 싸니까 제 차로 많이 움직였는데, 중간에 충전해야 될 때 둘이서 차 안에서 30분 이렇게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기름 넣어도 어디든가에 들려야 되고 충전도 어딘가에 들려야 되고 똑같다. 충전하는데 기름 넣는데 1분이라고 하면 충전하는 데는 한 30분 40분 하면 된다. 결국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 기름은 언제 어디서든 아무데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몸 상태에 차를 맞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차에다가 기름 많이 넣어놓고 가다가 좀 피곤하네, 이번 휴게소 좀 쉴까? 들어가가지고 좀 쉬다가 가는 것과, 전기차를 타고 움직이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피곤한데 지금 쉴까? 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충전을 해야 될 충전소를 미리 출발할 때 계산하고 거기서 쉬어야 된다는 계산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뭔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불편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단순히 기름 넣는데 1분이고 충전하는 데가 시간이 30분 걸린다고, 30, 40분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30분, 40분 차이가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충전소를 또 찾아서 가는 시간, 충전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도를 올리는 시간,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워터라고 해서 테슬라 규격의 충전기가 휴게소마다 좀 많이 보급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해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 차를 파는 이유가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충전 스트레스, 어디 갈 때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여기는 경남 양산인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는 대구, 옆쪽으로는 뭐 거제도, 뭐 이쪽까지는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고 다녀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넘어간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야죠. 충전소가 여기 있고 여기서 뭘 하고 여기서 충전을 하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 거를 차에다가 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뭐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점은 얘가 제가 그 마트 주차장에 대놨다가 장 보고 오는데 옆에 차가 나가면서 휀다를 이렇게 끌고 갔어요. 나가면서 휀다랑 여기를 끌고서 요만큼 까졌어요. 요거 까지는데 요거 교환하고 요거 교환하고, 교환하는데 뭐 바로바로 부품이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테슬라 바디샵 수리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막 뭐 일반 블루엔즈나 뭐 그런 것처럼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바디샵에다가 미리 전화해서 요렇다 사진 보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부품을 이제 구하겠죠. 구해지면 들어가서 이제 수리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요런 단점이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인데 이게 가장 큰데 배터리 문제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이거 문제 생기면 보증기간 안에 생기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다. 배터리 셀을 뭐 하나만 뽑아서 우리 건전지처럼 하나만 딱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통째로 갈아야 돼서 비용이 뭐 사람마다 뭐 산정하는 방식이 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 쭉 보면 미니멈 한 5,600부터 맥시멈 3,5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나온다고 해요. 보증기간 지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오랫동안 탈만한 차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좀 확 불거져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보증기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비용을 뭐 테슬라에서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엄청 줄인다든지 하는 뭐 방법이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3천만 원이 들면 뭐 지금 중고차 차값이 뭐 2,500, 2,700 뭐 이 정도 요 차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배차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테슬라 모델 3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혹시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저 사람이 말하는 장점은 나한테는 장점이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단점은 나한테는 단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중고차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차를 팔려고 이미 내놨습니다. 왜냐? 차가 너무 많아요. 펠리세이드 있고 테슬라 있고 다이너스티 있고 다이너스티도 팔 건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